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랜 시간 쉼없이 달려온 경주를 마친 안도감, 혹은 앞으로 펼쳐질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멋진 출발점으로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곧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열쇠, 바로 다운시프트라는 개념과 정해진 퇴직 연령의 함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더 자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다운시프트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치 수동기어 자동차가 언덕을 오르기 전 힘을 얻기 위해 기어를 4단에서 3단, 2단으로 부드럽게 낮추듯 우리 삶의 속도와 지출 규모를 의식적으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혹은 은퇴 직후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을 줄이는 것부터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식비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대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자 비용인 집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소유한 집에 살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10억 원짜리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10억 원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10억 원으로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억 원짜리 집에 계속 사는 것은 그 차액인 10억 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입을 매달 포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월세를 스스로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끙끙 앓는 것은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에 한번 쳐다보기만 했던 옛날 이야기 속 자린고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나 투자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집을 줄여남는 자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물론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동차입니다. 차를 소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정 비용을 유발합니다. 자동차 가격은 물론이고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세금, 유지비를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은퇴 후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운전 빈도가 낮아진다면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고 있는 보험입니다. 젊었을 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두셨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리고 한창 돈 들어갈 곳이 많았던 30대, 40대에는 가장의 부재를 대비한 종신생명보험이 필수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독립한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는 목적을 다한 지출일 수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여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부분, 바로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먼저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노후가 안정된 후에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것과 나의 노후 자금을 헐어서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정해진 퇴직 연령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철학가 알랭 드 보통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서 일이 우리에게 주는 돈 이상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일은 우리의 정신을 다른 곳에 팔게 하여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둘째, 막연한 불안감을 성취 가능한 몇 가지 목표에 집중시켜줍니다. 셋째,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복했다는 뿌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피로를 안겨준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고된 하루 끝에 느끼는 그 기분 좋은 피로감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 역시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깊은 기쁨과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처럼 일하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를 노동의 소외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은퇴 후의 일은 다릅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내가 온전히 주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일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기쁨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60세라는 숫자에 더대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이것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정해놓은 것일 뿐 우리의 생물학적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은 70세까지 고용을 장려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에는 아예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60대 초반 고용률은 60%를 훌쩍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다시 가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주택 자산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인적 자산입니다. 주택 자산은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의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산, 즉 우리의 경험과 시간, 그리고 배움의 의지를 활용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퇴직 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65세까지만 할 생각이었지만 이를 통해 얻는 보람과 규칙적인 생활에 만족하며 이제는 70세, 75세까지도 거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해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일은 과거 직장에서의 경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의 소득이라도 70세, 75세까지 이어진다면 50대 후반의 소득이 완전히 끊긴 경우와는 노후의 안정성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행히 지금의 60대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튼튼해졌고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 덕분에 60년대생부터는 상당수가 매달 2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든든한 최소 안전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으로 더욱 깊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의 기여를 부드럽게 낮추고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일의 기쁨을 발견하며 내가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할 때 우리의 노후는 그 어떤 시절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